안녕하세요. 노블리언 치과 보철과 전문의 이윤입니다. 오늘은 치과에 도입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디지털 시스템이 왜 치과 치료에 도입되었나? 그 이유 중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다른 분야에서처럼 시대적인 흐름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결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방식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것이 아니고 CT, 구강 스캔 영상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이드 수술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식으로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기 때문에 과정뿐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장비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요즘 대부분의 치과에 가면 보실 수 있는 CT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구강 스캐너,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와 보철물을 제작해주는 3D 프린터, 그리고 밀링 머신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디지털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를 설계하거나 보철물을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디지털 치과 치료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가 바로 이 스캐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캐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스캐너는 3Shape사의 트리오스 3와 트리오스 4 무선 스캐너인데요. 이 스캐너 팁에서 빛이 나오고 우리의 치아나 잇몸을 인지하고 부항내를 촬영하는데 사진 찍듯이 쭉 이동해 가면서 촬영하면 이렇게 화면에 치아 영상이 3D로 구현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촬영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악, 하악, 그리고 교합 관계를 스캔했는데 모두 다 해도 한 3-4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본 뜨는 거에 비하면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짧아졌고 단순히 사진 찍듯이 스캐너가 치아를 한번 쓱 지나가기만 하면 돼서 환자, 술자 모두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크라운을 제작하기 위해서 치아를 다듬은 형태인데 스캔한 것을 여러 방향으로 돌려봐서 치아를 좀 더 다듬어야 할 부위가 있는지 아니면 잘 다듬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게 적절하다 싶으면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기공실 PC로 전송하면 됩니다. 일단 한 번의 스캔 작업으로 이렇게 상악 그리고 하악 따로 떼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돌려볼 수도 있고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입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내 여러 가지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무인상제로 인상을 떼면 그걸 기공소에 배송해야 했는데 디지털 스캔은 다 스캔하고 나서 이메일 보내듯이 그냥 데이터 전송만 하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배송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상체 자체가 없으니까 감염 위험도 없고 위생적이고 또 간단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3-4분 정도면 스캔이 다 끝나기 때문에 예전에 본 뜨는 시간에 비하면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혹시 잘못 찍으면 간단하게 지우고 안 나온 부분만 지우고 다시 찍어서 수정할 수도 있고 스캔하다가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촬영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치아가 있거나 교정장치가 붙어있는 치아도 굽고 나서 단단해진 인상체를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치아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도 주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스캔은 아날로그 인상보다 빠르고 편하고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로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은 일단 아날로그랑 시작점부터가 다른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인상체에 석고를 부어서 이렇게 석고 모델 작업부터 해야 했다면 이걸 디지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진료실에서 스캔을 하고 전송한 데이터를 바로 디자인 컴퓨터로 받아서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PC로 들어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상하, 하하, 그리고 바이트 스캔 이렇게 3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덴탈 시스템이라는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보철물을 디자인합니다. 보철 디자인은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인레이, 크라운, 롱브릿지,
뭐 의치 등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CAD를 통해서 디자인을 완성하면 그때 생성된 STL 파일을 추출해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가공한다든지 3D 프린터로 기공물을 출력합니다. 각각의 장비로 가공한 보철물은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데, 이렇게 스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디자인하고 디지털 장비로 밀링 또는 프린팅하면 빠르면 당일 또는 1박 2일이면 보철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치과에서 본을 뜨면 그걸로 석고 작업을 하고 왁스 조각을 한다든지 주조를 한다든지 광을 낸다든지 하는 여러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치과에 배송되기까지 기본적으로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디지털로 바뀌면서 작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었고, 또 이 아날로그 본 자체가 대부분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든 모델 자체도 오차가 있을 것이고, 왁스 작업, 주조 과정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칠 때마다 또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에 따라 물론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었는데, 디지털 방식의 경우 스캐너의 성능만 좋고 스캔만 정확하다면 항상 좋은 퀄리티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보철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아날로그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여러 단계가 생략될 수 있어서 제작 시간과 내원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간편하고 편리한데 오히려 더 정밀하고 정확하다는 점, 세 번째는 전에 스캔한 데이터와 작업해 놓은 게 다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환자분이 다시 내원하지 않으셔도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철물을 가공해주는 밀링 머신인데요. CAD로 디자인한 데이터가 이 기계로 넘어오면 이 기계가 마치 로봇처럼 이 안에 들어있는 바늘같이 생긴 밀링 툴을 자동으로 바꿔가면서 안에 넣어준 재료를 깎아서 보철물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고, 예전에 수작업으로 하다가 놓칠 수 있었던 부분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또 만들 때마다 항상 똑같이 여러 번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3D 프린터인데요. 3D 프린터도 여러 방식이 있고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는데, 저희는 최근에 나온 프린터 중에 효율성도 좋고 정확성도 높은 LCD 프린터와 그다음에 DLP 프린터 2대, 이렇게 총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밀링 머신과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안에 있는 액체 레진이 조금씩 굳어서 이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에 달라붙어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레진이 붙어서 올라오다 보면 마침내 디자인한 형태를 가진 보철물이나 모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밀링 머신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혹시 분실한다 해도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다시 재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지털 장비와 함께 원내 기공실에 상주하시는 기공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구강 스캔이라던가 기공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진료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치아 색상이나 형태 등을 결정하고 제작할 때 환자분들의 요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해서 만족도 높은 보철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아를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보철물을 환자분에게 맞춰드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시치아 먼저 뺄게요. 해보세요. 일단은 들어가는 건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네요. 마진도 잘 맞고요. 딱딱 씹어볼게요. 물리는 높이 괜찮으세요? 조금 높아요? 네. 잠깐만 조정할게요. 다시 딱딱 씹어보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잘 맞아요. 살짝 무시고 좌우로 갈아보세요. 딱딱 씹어보시고요. 옆으로 갈 때 걸리는 것도 없네요. 해보세요. 간단하게 크라운 세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여기 이렇게 치아를 다듬어 놓은 이 경계 부분을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세팅하면서 기구로 만져보면 예전에 본 떠서 만든 크라운보다 훨씬 더 잘 맞고, 마진 때문에 재제작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합 높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바꾸고 나서는 몇 번만 살짝살짝 조정하면 높이가 거의 맞고, 조정을 하더라도 대부분 10분 이내면 끝나니까 환자분들도 편하고 저도 조정하는 시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무인 상대로 본 뜨는 것도 그렇고 또 만드는 것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게 되면 술자의 숙련도, 그날그날의 컨디션, 또 사용하는 재료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항상 퀄리티가 같을 수가 없는데, 디지털로 스캔해서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기계로 제작하니까 오차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고, 스캔만 정확하면 항상 똑같이 잘 맞는 고철물을 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PFM 메탈 세라믹은 제일 저렴하긴 하지만 금속에다가 도제를 입혀야 하기 때문에 치아 삭제량이 아무래도 가장 많고, 금속을 불투명하게 일단 하얗게 처리를 하고 도제를 입히는 거라서 색깔이 약간 투박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잇몸이 퇴축되면 잇몸 쪽으로 약간 까만 띠처럼 금속색이 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 겉에 입힌 도자기가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절돼서 오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오래전부터 구치부 보철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일단 색상 자체가 비심미적이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즉 손으로 왁스를 조각하고 그걸 석고에 매몰하고 거기에 이제 금을 녹여 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든 사람, 또 만들 때 재료 상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품질이 항상 균일할 수 없다는 점, 또 골드 크라운 자체가 다공성이고 오래 쓰다 보면 흠집이 나서 표면이 거칠어지고 심지어 닳아서 구멍이 나기도 하는데, 이 거칠어진 표면에는 음식물 잔사나 플라그가 달라붙기 쉬워서 잇몸 반응이 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르코니아는 일단 치아랑 색상이 같고 디지털로 제작하기 때문에 언제 만들더라도 품질은 항상 균일하고 정밀하게 가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다시 뽐뜰 필요 없이 필요하다면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재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표면이 제일 매끄럽고 활택하기 때문에 플라워가 잘 달라붙지 않아서 잇몸 반응이 제일 좋고, 쉽게 깨지거나 닳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요즘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장비가 치과 치료에 어떻게 쓰이는지,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노블리안 치과는 진단, 치료, 수술, 보철 제작,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과정을 이렇게 바꾸려면 고가의 장비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다루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치과 디지털화가 앞으로 대세임에도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또 이미 디지털 시스템이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 쌓인 노하우로 숙련된 디지털 치과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에 편하게 내원하셔서 빠르고 편한 디지털 치과 치료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블리안 치과 대표원장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